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로젤이라는 어떤 물질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고1 때 전공을 정하는데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 에어로젤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물질이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화학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약간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에어로젤이란 영어로는 aerogel, 그러니까 공기 대기를 뜻하는 aero랑 젤리 같은 거를 뜻하는 젤이 합쳐진 말인데, 젤리는 원래 약간 고체 같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젤리는 이 고체 같긴 한데 안에가 액체로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로젤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형태의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엄청 낮고 단열 효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에어로젤의 한 종류인 실리카겔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엄청 투명하고 정말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어로젤은 대부분이 기체고요. 고체는 진짜 조금 있기 때문에 거의 고체인 기체인 느낌? 뭐 그런 엄청 신기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에어로젤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분명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만든 계기가 참 신기해요. 뭐냐면 1939년 사무엘 키슬러 교수가 동료 찰스 러니드와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다운 내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과학적인 내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젤리가 원래 반 고체, 반 액체의 물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젤리의 구조는 액체와 3D 고체 뼈대가 함께 있는 구조이죠. 그런데 이 교수와 동료가 내기를 한 게 뭐냐면 이런 젤리에서 고체 구조의 형태는 유지하되 그 액체만 뺄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젤리 형상인데 이 젤리를 좀 확대해서 보면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빨간 것은 액체고요. 저렇게 파란색으로 구불구불 되어 있는 건 고체인데 이렇게 고체 구조가 틀을 잡고 있고 액체는 그 주변으로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그냥 간략하게 만들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젤리 구조에서 액체만 빼고 고체의 구조를 유지를 할 수 있냐? 근데 그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젤리에서 액체를 증발시키면 젤리의 고체 구조는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증발을 시키면 액체 분자가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잡아당겨진 액체 분자들은 그 남아있던 고체 구조도 함께 잡아당길 것이기 때문에 형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미지로 만들면 자 여기 젤리의 형태가 있는데 액체를 증발을 시키면 고체 구조가 막 잡아당겨져서 저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키슬러 교수가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먼저 젤리 안에 있는 액체를 다른 액체로 바꿉니다. 뭐 물을 알코올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그 액체를 바꾼 젤리를 오토클레이브라는 고압의 용기에 넣고 액체의 인계점을 찍을 때까지 고온 고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액체가 만약에 막 고온의 고압에 노출돼가지고 인계점을 넘으면 초임계 유체라는 게 돼서 반 액체, 반 기체 상태로 변합니다. 여기서 초임계 유체가 뭐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좀 불편하겠죠? 초임계 유체는 해당 물질의 온도와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의 유체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 온도나 압력 조건이 되면 액체와 기체의 경계선이 아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사실 액체인지 기체인지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유체가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암튼 이렇게 초임계 유체가 된 기체가 있는데 이때는 액체 분자를 증발을 시켜도 고체 구조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임계 유체가 된 기체를 다시 압력을 가하면 액체는 사라지지만 고체 구조만 남게 되면서 아까부터 설명드렸던 에어로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에어로젤의 화학 구조에 대해 또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로젤은 아까부터 계속 말했듯이 그 액체가 있고 미량의 고체가 틀을 잡고 있는 구조에서 그 액체 대신 기체가 채워진 것입니다. 99.8%가 빈 공간이고요. 나머지 0.2%는 실리콘, 탄소, 알루미늄, 규소 이런 물질 등으로 에어로젤의 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0.2%가 고체라는 거는 엄청 가볍다는 거겠죠. 이 소량의 고체들로만 가지고 에어로젤의 형태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가 다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에어로젤이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보통 어떤 물질이더라도 공기가 잘 통하잖아요.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 에어로젤의 경우 공기가 에어로젤의 빈 공간을 잘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에어로젤의 기공이 공기 분자의 평균 이동거리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거의 나노 수준이에요. 이거는 실리카겔을 확대한 건데 보시면 굉장히 구조가 구불구불하고 구멍도 엄청 작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잘 직선으로도 통과하기 힘들고 이런 굴곡진 구조 때문에 생각해 봅시다. 단열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는 그 약간 더워진 공기가 위로나 아무튼 에어로젤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공기가 이런 데를 통과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뜨거워진 공기 분자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속도는 빠른데 이렇게 구불구불한 데를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다시 정리하면 온도가 높아져 빠르게 움직이는 공기 분자에게 에어로젤 구조는 통과하기보다는 부딪히거나 갇혀 있거나 그래서 통과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젤의 단열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도 무슨 램프 위에다가 에어로젤을 놓으면 그냥 손을 올려놔도 아무런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엄청 단열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크누센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냥 신기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신기한 에어로젤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획기적인 물질은 저 처음 봅니다. 이 에어로젤은 굉장히 전도가 유명한 물질입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는 나사에서 그 단열 효과로 인정받아서 화성 탐사선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의 환경이 우주가 있으니까 단열 효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저희 아까 본 것처럼 에어로젤은 0.02%, 0.2% 정도가 고체잖아요. 그리고 구멍도 굉장히 작고 근데 구멍은 또 막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는 어렵죠. 그렇지만 전도 유명한 물질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네요. 분명 미래에는 이런 에어로젤이 좀 잘 쓰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제가 꼭 써보고 싶네요. 이 영상은 위키페디아와 유튜브 채널 베리스타시움이라는 채널에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채널이 뭐냐면 되게 스펙타클한 규모의 엄청 대규모의 실험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엄청 큰 장비를 써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채널에서 대신 그런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막 기체를 액화시키고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